교환학생을 앞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도 행복을 교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UN 행복보고서 기준 56위의 한국 대학생은 덴마크의 행복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작년 여름에 유럽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이 백발의 노인분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여기 사는 거 너무 천국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때 본능적으로 행복에 이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단어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믿기진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바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제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 머리를 만지면서 야,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갈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 덴마크로의 교환학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시기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탄핵 정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기만 생각하면 아직도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야, 밥상머리에서 다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20대의 70% 이상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대가 올라갈수록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올해 1월에 이 대학 토론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 정말 말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신뢰 있는 그런 대화 상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갔지만 광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계속 좀 걱정이 됐는데요. 어떤 걱정이 됐냐면 SNS가 점점점 발전할수록 저는 세대 갈등의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SNS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대화가 굉장히 활발히 그리고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지만 이 2016년 닐슨 코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10대, 20대와 그리고 30대 그 이상이 사용하는 SNS의 종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SNS가 발전할수록 세대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어떤 애가 이상한 거를 올렸다. 그럼 우리 뭐 하죠? 팔로잉 취소합니다. 근데 비슷한 사람 만나면 뭐 하죠? 팔로잉 하죠. 이런 식의 경향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다른 세대, 다른 사람과 단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대화가 말이죠. 막 하하호 웃는 이런 대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대화가 왜 불편할까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심지어 대화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행복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냐? 바로 행복을 얘기하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댄 길버트는 합성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행복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대화하고 말하고 듣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상의 행복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행복이냐? 바로 행복의 유용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세대 간의 대화가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다른 건데 틀리다고 말하는 그런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 나 때는 말이야. 엄마, 우리 때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고 대화의 소재가 부족하지만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화의 시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을 소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고민하고 있고 정말 평생 동안 안고 갈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의 대화란 건 이런 건데요. 혹시 너의 행복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의 행복한 상태를 어떤 그림이나 색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그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저도 친구한테 실제로 해보았는데요. 보통 두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 자체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일상에서 소소하게 자신의 행복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름대로 행복을 정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정의된 행복의 상태가 과거 또는 현재의 결핍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행복의 정의가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한 사람은 일상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만약 내가 행복한 모습을 가족여행이라고 했을 때 나의 시간 또는 심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제 친구는 이 행복의 이미지를 내 방에서 에어컨 쐬면서 막 스타하는 거야, 게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옥죄면서 로스쿨에 합격한 후에 저한테 처음 꺼냈던 단어가 행복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복을 얘기했을 때 막 완전히 행복해진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빠, 엄마랑 얘기를 해도 뭐 엄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행복을 주제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고민, 갈등, 불안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죠. 행복의 대화를 통해서 왜 우리 세대가, 왜 부모 세대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저는 세대 갈등을 한 뼘씩 줄여나가고 이 줄어든 한 뼘이 행복의 크기로 한 뼘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때 여행의 의미는 여기서 행복하기일 것입니다. 행복의 대화, 지금 여기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